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던 빈그룹 관련해서 그 몇 가지 또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며칠 전이었죠. 한 이틀 전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빈프로마저도 그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빈프로마저 팔리면요, 저는 사실 그 여러분들 빈커머스에서 원래 그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빈커머스에서 빈그룹의 유통계열사 중에서 그 이제 빈마트와 빈마트 플러스 그리고 빈에코 농업과 관련된 빈에코가 이렇게 빠져서 마산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걸로 그 기업들이 이동이 되면서 뭐 제가 볼 때는 보니까 그 매각을 직접적인 매각으로 현금 매각이 된 건 아니고 부채를 뭐 상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모종의 어떤 계약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매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인데 그렇게 해놓고 빈프로는 또 남겨놨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역시 이게 빈페스트하고 동시에 이제 사업 확장을 하던 시기가 빈페스트 그리고 거의 동시에 빈스마트라고 해서 빈그룹의 어떤 휴대폰 브랜드, 휴대폰 제조의 그 사업군으로 이게 같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빈페스트뿐만이 아니고 전 빈스마트도 같이 이걸 살리기 위해서 빈프로만큼은 남겨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빈프로도 며칠 전에 나온 뉴스로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니까 빈프로마저도 빈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매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빈프로는 빈스마트 그 빈그룹의 빈스마트 폰 그거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 독점 매장으로서 빈프로는 남겨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빈프로마저 매각한 걸 보면은 빈프로마저도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금과 어떤 무엇을 하려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빈그룹이 단순히 빈프로가 어떤 돌아오는 채권을 그 부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돌려막기를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자금으로 어떤 다른 부품 사업권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빈페스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모든 부품과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개런티를 줘가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도저히 되지가 않거든요. 현재 베트남에서도 세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외국 수입산 자동차들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일반 중형차가 우리나라에서 한 2,000에서 2,500 정도 하는데 여기서는 한 5,000 정도, 4,500에서 5,000 정도 하고, 모닝이 여기서는 한 2,000 정도 하고 2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약 한 두 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수입하면서 각종 세금들이 많이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다른 수입차를 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빈그룹 빈페스트가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과연 그 연구 개발을 한다고 지금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벌써부터 전기차다 뭐다 해가지고 친환경 차다 해서 뭐 굉장히 그쪽으로 지금 앞서가는 다른 나라의 그 자동차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뭐 아직까지 내연기관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부품을 하나부터 1부터 만들어야 되는 이 베트남 빈그룹의 입장에서는 돈을 붓는다고 바로 즉각적인 효력은 못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투자는 좋아요. 투자는 좋고 연구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빈그룹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얘기한 대로 맞았죠. 빈페스트가 그렇게 돼서 빈그룹과 그리고 마산까지 덩달아 두 기업이 모두 주가가 계속 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제가 예상한 대로 그때 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두 기업 다 안 좋아질 거고 빈그룹이 빈페스트를 위해서 유통계열사를 판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 지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빈그룹과 마상 관련해서 그 제가 얘기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그 빈그룹의 그 팜 회장이 뭐 빈 스마트폰을 빈그룹을 이미 소유했거나 빈그룹의 그 빈홈 이미 소유했거나 뭐 이 12월 달에 계약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 빈 스마트폰을 뭐 증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빈 스마트에 진짜 좀 아니다라고 싶은 게 제가 듣기로는 이 빈 스마트폰을 해부해 보면은 그 설계도나 그 내면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중국 폰을 베꼈다시피 할 정도로 똑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집은 케이스를 깐 그 모습을 다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샤오미 폰이었나요? 샤오미나 오포인가? 그 참 그 모습을 너무 똑같이 해서 야 진짜 이 정도로 기술력이 없이 과연 뭘 믿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회의가 들었어요. 물론 시작은 모방으로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시작으로 도약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는 하지만 글쎄요 지금 이렇게 중국 폰을 베끼고 하물며 뭐 한국 폰이나 뭐 다른 회사의 폰도 아니고 이 중국 폰을 베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의존하고 하지만 마음은 급한 그리고 많이 투자자를 유치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더라도 빨리 보여줘야 하는 그리고 하지만 보여줄 건 없는 뭐 그런 복합적인 그런 베트남 빈그룹의 어떤 쌩얼굴이 좀 드러난 면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놈에 이렇게 빈스마트를 증정한다는 행사 자체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 빈스마트가 안 팔렸으면 이랬을까. 그리고 빈프로가 아예 빈스마트를 뭐랄까요 잠시 접어놓고 빈페스트만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페스트는 접어두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빈프로 판 것도 그렇고 빈프로를 이제 그룹 계열사에서 정리시킨 것도 그렇고 이 빈페스트를 그러니까 아니 빈페스트가 아니라 빈홈 구매자한테 이미 생산된 거겠죠. 이미 생산된 빈 스마트폰을 그 해당 그 집주인들한테 이걸 나눠준다 무료로. 재고 정리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빈 스마트를 당장 접진 않더라도 접거나 혹은 나중에 좀 유보시킨 게 아닌가. 이 사업을 확장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빈페스트가 더 급하다는 생각에 집중하자는 생각에 빈스마트를 그 사업을 일시 중단을 시키거나 혹은 접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바로 직전에 빈프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빈프로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하이마트라든지 뭐 전자랜드라든지 전자제품의 양판점 그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뭐 일본의 지금은 중국 기업에 넘어가서 그렇지만 샤프라든지 뭐 히타치라든지 각종 그 유명한 메이저 브랜드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 전자제품 전문 양판점이에요.
빈그룹 계열에. 근데 이제 그거를 팔았다는 거는 전자제품 유통 쪽에서 발을 때리는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 중에서 빈페스트를 자국 생산 그 자사 브랜드로 생산하려면 유통 채널이 필연적인 건데, 이미 있는 유통 채널을 정리했고, 그리고 이미 생산했었던 빈 스마트폰을 이렇게 무료로 재고 정리를 하듯이 확 뿌려버린다라는 거는 빈 스마트에 대해서 일시 중단을 하거나 이 사업을 뭐 철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봐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 정도로 지금 빈그룹이 빈페스트에 대해서 집중은 하지만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마구마구 지금 정리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빈페스트에다가 산소통을 꽂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최악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아주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말 그대로 이제 빈페스트만 부동산만 남기고 나머지 그 빈그룹의 계열사들이 모두 정리가 된다든지 매각을 해서, 혹은 빈페스트만을 끝까지 남겨놓고 부동산이든 뭐든 이렇게 다 정리가 메인이었던 부동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건 다 아닌지, 좀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빈페스트의 움직임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빈페스트의 움직임하고 어떻게 하는지 빈페스트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면서 그 다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빈그룹이 대처를 하는지도, 그리고 분양 시장이나 부동산의 시장이, 그러니까 빈그룹의 말 그대로 젖줄이었던 이 부동산 비놈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예의주시하시면서 주식을 매도하려든지 혹은 새로 들어갈 타이밍을 가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예상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지금 빈스마트에 대한 움직임은 제가 예상한 바가 한 70%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이 빈스마트 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거의 접으려는 단계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만큼 빈페스트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빈그룹의 계열사들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 하시면서,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빈그룹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이런 움직임을 살피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